트럼프가 참 예뻐했잖아요. 그런 머스크가 자신이 이렇게 세게 밀고 있는 법안, 당장 소속 공화당 의원들 설득에도 애를 먹고 있는 이 법안에 일론 머스크가 실망했다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트럼프로서는 좀 아프겠죠. 안산구 정지부장의 투시경. 일단은 머스크도 트럼프 비판에 가세했다는 내용이긴 한데 머스크의 사업 쪽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머스크가 하는 사업이 그야말로 이제 우리의 삶 자체를 바꾸는 방식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에 저는 좀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하고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가 하는 뷰티풀 빌,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거 실망스럽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양반이 뉴스에 출연을 해가지고 한 말인데, 난 정말 완전 돈 많이 쓰는 이 법안에 완전 실망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재정 적자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재정 적자를 좀 약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은 늘리는 효과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일론 머스크를 트럼프가 참 예뻐했잖아요. 그런 머스크가 자신이 이렇게 세게 밀고 있는 법안, 지금 가뜩이나 하원 가까스로 통과했고 상원을 통과를 하는데 지금 당장 소속 공화당 의원들 설득에도 애를 먹고 있는 이 법안에 일론 머스크가 실망했다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트럼프로서는 좀 아프겠죠. 그랬더니 트럼프 왈 질문을 받았는데 즉답은 피했어요. 질문에 코멘트를 안 했습니다. 즉시 답변은 안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표가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표를 얻는 게 더 급선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표를 얻는 게 급선무인데 실망스럽다라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일론 머스크하고 뭐랄까 좀 트럼프하고 거리가 멀어진 게 느껴지는 게,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출연을 제일 많이 했던 게 어디냐, 일론 머스크가 방송에 출연을 했다 그러면은 보통 박스에 나왔어요. 박스뉴스에 나왔는데 이번엔 CBS에 나왔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선택하는 채널 자체가 메신저가 곧 메시지인 세상이잖아요. 박스에 나와서 말한다와 CBS에 나와서 말한다가 메시지를 전하는 대상의 청중도 달라지고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자체도 달라지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폭스뉴스를 취하지 않고 CBS를 취했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로서는 좀 아픈 대목일 거예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게 곧 나올 겁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다치 활동을 사실상 끝냈죠. 여기서 원래 1조 달러를 예산 축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웬걸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어준다 그래도 1,0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얘 처음에 목표치의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거마저도 보통 사람들이 잘 못 믿겠다, 이것도 과장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형편이니까 사실 미완해. 이 활동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온갖 장관들하고 트러블만 잔뜩 일으키고는 성취는 사실상 이루지 못한, 그러고는 지금 자기 회사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졌죠. 테슬라는 막 차에다가 테러하고 있고, 뭐 일론 머스크가 맨정칠 때 나는 이 차를 샀다라고 스티커 붙여놓고 있고, 일단 회사부터 살리자. 회사 살리기에 진심인. 사실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정부 활동을 시작했을 때 저는 이 사람이 뭔가 좀 정치의 뜻이 있는가, 그래서 트럼프 다음에, 그러니까 트럼프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는 게 아닌가 했었는데, 요즘에 하는 행동 보면, 그리고 그동안 했던 행동들을 지금에 와서 쭉 복기를 해보면 이 사람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뼛속까지 기업인이다, 회사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생각하는 게, 정부에 그럼 왜 들어갔냐, 사업을 위해서였다.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샘 얼트만, 오픈 AI의 창업자이자 지금 이제 CEO죠. 일론 머스크의 대표적인 앙숙이기도 하고, 최근에 그 트럼프가 중동 순방을 갔었잖아요. 중동에 가가지고는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돈이죠. 이 짓기로 했는데 이거를 오픈 AI 주면 안 된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회방을 났었다.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단독 보도로 딱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정부의 입김을 발휘해서, 그럼 오픈 AI 주고 안 주면 뭐 하느냐,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냐, 그거 아니고 우리 회사 있잖아, XAI에 줘야지 할라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인맥, 영향력을 이용해서 자기 회사에다가 사업 유치하려 그랬었는데 오픈 AI에 뺏겼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G42라고 이게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AI 회사예요. 요걸 누가 하느냐면은 이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동생, 이름이 안 써 있네. 얘 이름이 뭐 되게 긴데 중동 사람답게 타훈인가 그렇습니다. 이 양반하고 머스크하고 또 절친이에요.
그래서 머스크가 사실은 이 중동이 아무래도 오일머니가 있으니까 오일머니를 좀 자기 돈으로 좀 땡기려고 애를 많이 썼던 거예요. 애를 많이 쓰고 있던 찰나에 트럼프가 이제 중동 순방을 딱 가니까 중동 순방을 가는 김에 트럼프로서는 어차피 지금 외교라는 게 크게 안보와 경제가 있는데 인정할 건 인정하자. 안보는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냐. 그럼 경제적인 성과, 세일즈 외교에 좀 뭔가 성과를 보여야겠다. 그럼 나가는 길에 뭔가 좀 이렇게 좀 돈 벌어오는 이런 거를 좀 성과를 치적을 해야 되는데 마침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를 아랍에미리트에 짓겠다. 오! Why not? 가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근데 그거를 안 그래도 머스크도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이제 들은 거지. 듣고는 이제 백악관이나 뭐 기타 등등 정부에다가 야 오픈 AI는 안 돼 이러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타운한테도 야 너 나랑 얘기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왜 이래 회방을 놨었다. 근데 이것도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타훈이 아니라 타눈이네. 타눈. 아랍에미리트의 입장에서는 칩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결국은 지금 중국하고도 제일 첨예한 갈등에 있는 게 엔비디아 칩을 과연 어디까지 중국에 팔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도 나라를 아예 3등급으로 나눠갖고 동맹국한테는 니네가 필요한 만큼 판다. 그 다음에 이제 적성국에는 아예 안 판다. 그 다음에 일부 나라들은 이제 쿼터를 준다.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동맹국의 반열까지는 못 든 상태였던 거지. 이 상태에서 우리도 뭔가 좀 미래 산업을 하려면 AI 칩이 필요한데 근데 쟤네가 안 판다 그러네? 그럼 어떻게 하지?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자.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에 돈 벌게 해주니까 그러면은 엔비디아도 당연히 궁극적으로는 엔비디아 칩이 필요한 거지만 미국 회사를 중간에 끼고 들어오면은 이게 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침 트럼프가 오니까 이참에 뭔가를 좀 만들어내자. 그러면서 얘기가 급진전이 된 상황.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AI 칩 확보전이 얼마나 치열한지 이 상황에서 이거를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그 어떤 성패가 걸려있는 이런 상황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동안 이제 타훈인지 타눈인지에게 공을 많이 들였던 일론 머스크로서는 결국은 이게 보도가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회방은 회방대로 놓고 실패는 실패대로 하고 거기다가 얘 사실은 회방 났다더라 이렇게 보도까지 나오면은 이제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는 이런 모양새가 된 거죠. 이 보도를 내기 전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일론 머스크한테 당연히 물어봤겠죠. 너 이랬었다며? 그리고 이제 확인을 시도했는데 가타부타 말을 안 하더래요. 이런 타이밍에 가타부타 말을 안 하는 건 대체로 이제 긍정, 인정의 신호로 읽히죠. 결국은 이제 외국에서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XAI를 만들어서 열심히 이쪽 사업을 벌리고 있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AI 그러면은 먼저 생각나는 게 챗GPT고 이거는 오픈 AI고 약간 이 후발주자로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정보 활동하면서 시장 다 뺏겼구나 지금 굉장히 좀 땅을 치고 있는 그렇다고 내가 정보 활동을 해서 이거 내가 백악관에 얘기하면은 이거 오픈 AI 앞길을 막아주든가 그것도 아니고 이래저래 땅을 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러면 XAI가 그러면은 손만 놓고 있느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제 오픈 AI에 챗GPT가 있다 그러면 XAI에 이제 그록이 있죠. 그록이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질문을 던져보면 그록의 답변이 더 마음에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챗GPT가 좀 핵심을 못 잡는다 싶을 때 그록이 그냥 딱 단박에 핵심을 잡아서 답변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걸 좀 이렇게 좀 선호할 때도 있는데 텔레그램에 이 그록을 탑재를 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일단 3억 달러. XAI에서 요거 탑재해주는 대가로 텔레그램에 3억 달러 일단 꽂아줍니다. 이게 한 4천억 되죠. 거기다가 XAI를 거기서 구독을 한다? 그러면은 그 수익금의 50%를 받는다. 일단은 1년간 파트너십을 갖도록 한다. 본인이 이미 X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트위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텔레그램을 확장을 한다.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SNS라는 표현을 썼을 때 보통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나 뭐 이런 걸 얘기 많이 하지만은 결국 이제 요런 쪽으로 좀 더 이제 외곽에서부터 활동을 넓혀가는 그리고 사실은 SNS를 치고 들어갔을 때 그lok의 어떤 그 지평을 넓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머스크한테 요구가 들어갔어요.
연기금 투자자들이 연기금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연기금이 아니라 연금이겠네. 연금 투자자다 그러면 어쨌거나 투자 업계의 큰 손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너 딴짓거리 좀 그만하고 테슬라에 최소 일주일에 40시간은 일을 해라. 딴짓거리라고 하는 게 비단 정부 일하고 정치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테슬라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XAI도 딴짓거리고 스페이스X도 딴짓거리예요. 제발 이런 딴짓거리 좀 그만하고 테슬라에 집중해라. 사실상 지금 일론 머스크의 주력 사업은 누가 뭐라 그래도 테슬라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사업도 사실상 테슬라뿐이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돈을 버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돈을 쓰는 사업에 더 가깝고, X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테슬라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업 규모로 보면은, 그러니까 X가 뭐 대중들이 흔히 쓰는 물건이다 보니까 지명도는 있으나 실제로 이게 돈으로 따져보면 그 액수가 크지는 않다. 결국은 테슬라에서 승부를 내야 된다.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으로는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들을 보면은 뭔가 좀 세상의 틀을 바꿀 것 같은, 그리고 예컨대 그 샘 올트만하고 AI를 두고 벌리는 논쟁도 이게 본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결국은 돈 싸움이겠지만은 AI라는 것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쟁의 성격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좀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이미 가까이 닥쳐온 미래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까이 닥쳐왔지만 사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 미래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전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